기본적으로는 가슴 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여정을 꼭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서 야, 세상이 진짜 변했구나, 이런 것도 보고 본인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디지로그라는 건 말 그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정보가 넘쳐나고 인터넷이 정보의 홍수가 됐는데,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적절하게 결합됐을 때 그게 디지로그였는데, 이제 이게 더 결합이 되면 완전히 다이얼로그로, 완전히 멜트다운된 새로운 형태가 생겨난다. 이건 남궁현 씨가 이야기하셨던 건데, 이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모나리자죠. 모나리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모두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사실은 모나리자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재밌는 사실은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유럽을 한번 가줘야 될 것 같고, 유럽을 가면 파리를 한번 가줘야 될 것 같고,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한 번쯤은 가줘야 되겠다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예술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 모나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지는 게 어느 정도 이상 더 많아지게 되고, 누구나 알게 되면 재밌는 사실은 진짜의 가치가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어느 순간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정보의 바다였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게 점차적으로 연결성이 강화되는 방향을 가다가, 지금 인터넷 하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바다처럼 느껴지죠. 지금 SNS가 모든 것을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라는 게 결국은 정보는 마치 사람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은 지금은 정보의 시대가 아니라 연결의 시대가 됐고 소통의 시대가 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시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다이얼로그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큰 기준은 저는 협력의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전까지 우리는 파이 하나를 쪼개서 서로 협력을 하는, 이 분업을 하는 방식의 코퍼레이션의 협력을 해왔었는데, 점차적으로 사회적 연결성이 강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협력이 아니라, 회사 이런 것처럼 그런 협력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관심사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협력을 하는, 마치 포틀럭처럼 각자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같이 대화를 하는 방식의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왔다라는 거죠. 이 시대, 이런 연결의 시대에서는 중요한 건 오히려 내가 얼마나 뭔가 잘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정서의 동질성이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이얼로그 시대 중요한 건 오히려 자기의 정서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자기의 재능을 더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 그걸 내적 동기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내적 동기라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내적 동기를 느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협력의 어떤 두 개의 차이처럼 보통 기존의 회사에서 하는 일의 방식은 나의 관심사나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거나 잘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적 동기가 커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상황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조직과는 서로 협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사람들과 협력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반면에 이런 콜래보레이션 방식의 협력에서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에서 모였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적 동기가 담기니까 정말 재밌어서 모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진짜 그 사람만의 능력을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적 동기가 모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당연히 기존의 어떤 회사의 협력보다는 훨씬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밖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환경이고, 회사 안에서는 시켜서 하는 일이 주로 주된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들은 모두 열정적이다, 단 회사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시대의 새로운 협력의 모습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것 중에서 하나를 끌어내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느꼈던 건 결국은 이런 내적 동기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은 에너지가 기타 다른 방식보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보고 에너지랑 관점에서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에너지 법칙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것이 가장 상대성 이론인 MC 스퀘어였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풀어봤던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물리적 질량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의 질량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바람, 의지 이런 것들에 관한 정서를 M으로 만들었고요. 이런 사람들끼리 내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스스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야기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스스로 연결되고,
스스로 자기를 꺼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게 되고 함께 협력을 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씨드를 스스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정서가 이런 어떤 씨들의 가치를 만났을 때 그 에너지는 굉장히 증폭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 인 MC 제곱을 여기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정보가 아니라 나의 사실은 정서인 거고요. 이런 정서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들끼리 스스로 채널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수록, 얼마나 잘 컬래버레이션 할수록,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더할수록 이 에너지는 커질 수 있다는 것들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테드죠. 테드 같은 경우에는 확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그 확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의 전파라는 미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풀 수 있을까에 관해서 정서적으로 연결된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테드 그러면 지식 콘서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랑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테드 컨퍼런스 2012년 행사를 했다. 그러면 내년 행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막 방송을 해서 많이 오십시오가 아니고요. 원래 왔던 사람들한테 내년에도 오실래요? 를 물어요. 그래서 이너서클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키고 있고 한 해에 3억 번 이상의 시청 매수를 일으키는 굉장히 어떤 지식 어떤 그 플랫폼의 대명사가 됐죠. 그게 대표적인 저는 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테드 같은 경우에 1984년에 생겨서 확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는 운동을 하나 시작을 하게 됐고 모든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확산하는 어떤 하나의 운동이자 회사이자 컨퍼런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 세계 컨퍼런스 때마다 전 세계 2,000명의 사람들이 보통 14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열정을 증폭시키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에너지를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TEDx라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 플랫폼이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테드스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큰 운동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87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열리는 그 복합 컨퍼런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음악 축제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자라섬 페스티벌처럼. 근데 여기에 이제 영화가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고 환경이 들어가면서 복합 축제가 됐는데 여기에는 한 해에 무려 49,000명이 모여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밌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주일 휴가를 내면서 자신들이 그 관심사를 가지고 모여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으면서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트위터나 포스퀘어 같은 것들이 여기서 탄생했고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도 여기서 소개가 되면서 일약 세계적인 감독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모여드는 곳에 어떤 시도들, 어떤 새로운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순식간에 증폭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들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 톰 피터스가 이야기하는 와우 라이프가 존재한다고 그분은 늘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와우 라이프가 존재하고 와우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신나는 어떤 삶이 존재한다라고 맨날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세상에 정말 있기를 바랬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최근에 1년의 경험들을 하면서 아, 정말 그런 세상이 왔구나. 단순히 그런 것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그런 세상이 왔구나를 정말 실감나게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런 자기가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엘리먼트를 더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장들이 우리에게 이미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고 보시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어떤 삶에서 어떤 무기력이 많이 지배하는 분일수록 정말 내가 가슴 뛰는 삶을 살아오고 싶다는 사람일수록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 변화를 바로 내 곁에 와 있다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